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시간이 또 가서 또 한 해의 2023학년도 수능 영어를 총평을 해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난 그 어학자로서 그리고 미국 학자로서 저희 간단한 프로필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네, 이 수능 영어는 오늘의 총평은 첫 번째로 그 개관에서 최근의 추세, 특히 2016년에 대변화가 있었던 수능 그 이후로 그리고 금년의 유형 그리고 연계율, 직접 간접 연계 그리고 난이도 그리고 학생들이 느꼈을 체감도 그리고 아마 그 성적의 분포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이 수능 영어에 담고 있는 수능 영어가 구현하고 있는 또 측정하고 있는 언어의 모습, 어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우리 수능 영어는 몇 점이 될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선된 점, 그리고 앞으로 개선될 점들, 우리 수능 영어에 어떤 모습들이 있나. 그리고 제3부로 어떤 언어든 그 안에 지식과 의견, 견해와 감성과 수많은 것들을 갖고 있죠.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비전을 나누고 많은 것들을 담게 됩니다. 그러한 지식과 지성과 교육적인 면에서 또 얼마 많은 가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발자취를 걸어오고 지금 이러한 현재의 주소에 있는 수능 영어는 앞으로의 우리 꿈나무들,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아니면 또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떠한 방향의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를 잠시 함께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그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 체제는 94년에 영어도 그 해에 시작이 됐는데요. 2013학년도 거의 20년쯤 지나서 50문항이 그때까지의 기본적인 그 체제였습니다. 듣기는 17문항으로 고정되어 있었고요. 그러나 그 다음해 2014년에 드디어 45문항으로 오늘날과 같은 그런 문항 수가 되었습니다. 듣기 22문항이고요. 지금은 17문항으로 그 다음에 2015년에 17문항으로 바뀌었죠. 예, 그리고 지성적으로 보는 그러한 담고 있는 수능의 그 컨텐트, 우리 콘텐츠라고 하는 거, 그 내용물, 그리고 그것이 구현된 언어적인 면, 이런 면에서 2016년도가 The Great Divide, 현저한 그 분기점이라 할까요? 그것을 이룬 한 해입니다. 수능이 그전과 많은 그런 새로운 옷을 입은 훨씬 깔끔 단정해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2018학년도에 또다시 대격변이 옵니다. 다른 과목들 중에 유일하게 수능 영어만이 절대평가의 체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1점, 2점의 차이가 아니라 이제는 그 중요성이 증발을 하고 100점에서 90점까지는 1등급, 89점에서 80점까지는 2등급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가 된 것이죠. 그리고 2019년에는 새로운 문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21번 문제로 어떤 비유적인 것, 수거적인 것, 사회에서 통용이 되는 관용적인 표현들 또는 속담 이런 것들이 이 문맥에서 이야기하는 그 함축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항이 새로운 문항으로 변화가 있었고요. 21번입니다. 그 다음에 듣기 쪽인데요. 이제 45문제 중에 듣기 17문제는 15년 이후로 계속 똑같은데 21번에 그 비의미가 추가됐다고 그랬죠. 그러나 듣기의 템포가 서서히 빨라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단히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바람직한 우리 학생들에게는 조금 힘들어진 그러한 모습인데요. 우리 시청해 주시는 학생 여러분들이 계시면 저를 미워하지 않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무척 이 스피드가 너무 느렸습니다. 그리고 어학적으로도 이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글쓴 그러한 표현이어서 제가
양복을 입었는데 상투를 쓰고 있는 모습이라고 몇 번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은 그 스피드가 10에서 15% 정도 빨라진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변화를 강조하고 실현되기를 여러 차례 우리 선생님들과 또는 정책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그런 의견을 전달해드린 그런 여러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0학년도에 들어서 언어적인 면, 지성적인 면에서 1916년에 있었던 그 대변화만큼 어학적으로, 지성적으로 많이 단장이 된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2022년 작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변화가 소위 EBS 교재라고 하는 소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영어 교재를 가지고 학생들이 그 전에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그 출제가 EBS 그 교재에서 문제를 그대로 들어다가 거의 그대로 출제하는 소위 직접 연계, 문항 45개 중에 70%가 거기서 그런 식으로 직접 연계가 되었으니까 교재를 열심히 반복적으로 본 학생은 거의 뭐 눈 감고도 풀 수 있을 정도의 답이 쉽게 나오는 그러한 뭐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고 직접 연계는 0%. 그러나 EBS 교재에 나온 그 있는 문항들의 일부가 그렇게 셀렉트 돼서 문제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변형, 수정 과정을 거쳐서 간접 연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공부하고도 이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알아보기가 힘든 그러한 모습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적의 분포에 커다란 차이를 낳게 됩니다. 잠시 후에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23년 수능은 어학적으로는 조금 더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작년에 그런 연장선에서 왜냐하면 평가의 체제가 같기 때문에 절대평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처음으로 작년에 시행되었던 간접 연계가 금년에도 이제 반복이 되면서 수능 영어의 틀로 거의 고정이 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 수능 영어의 난이도를 보자면 이 수능이 끝난 직후에서 뭐 하루 정도는 우리 언론에서 대단히 굉장히 쉬웠던 그런 특히 9월에 있었던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워지고 작년 수능보다는 많이 쉬워진 그 중간쯤 어디라고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지난 9월 모평보다 어려워진 것은 절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보다 많이 쉬웠다 그건 아니고요. 작년의 그 난이도에 작년은 그 전해보다 이 고난도가 2배 이상 어려워진 그러한 해였거든요. 2022학년도가. 그러나 금년 수능도 작년에 거의 버금가는 그러한 난이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8% 이상의 1등급이 나오기는 힘든, 왜냐하면 그 전학년도에 12%가 넘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문항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가장 어려운 것이 34번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21번, 29번, 31번, 33번, 37, 8, 9번이 고난도의 그러한 문항들의 행진입니다. 이러한 문항들이 이제 고난도로 보이는 것은 추상적인 그러한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을 때 또는 아니면 그리고 어려운 상당히 고난도의 낱말이나 어구, 수거, 구문이나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을 때 또는 글 자체가 논리적인 혼돈을 그 안에서 논리 전개에 연결 없이 논리적인 혼돈을 보이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또는 어른들에게 어필할 수 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다지 흥미를 갖기 힘든 그러한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 예를 들면은 37번 문제를 보면은 변호사의 수임료, 물론 처음에 사건을 맡은 그 수임은 아니지만은 맨 끝에 사건이 처리가 되고 나서 끝부분에 예를 들면 상대방으로부터 내 클라이언트 고객이 어떠한 그 보상비, 예를 들면 데미지스를 받았다.
그런 것이 처음에는 불투명하니까 그 나중에 그것이 다 확인이 된 다음에 그러한 변수, 변화 가능성에 의거해서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 fee가 그걸 contingency fee라고 부르는 거죠. 그거를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은 학생들이 많이 그 흥미를 갖기 힘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41, 42분의 소위 parole 상당히 고난도 있는 말이죠. 가석방입니다. 그 parole을 전과자 소위 이제 형을 살고 있을 때 영어로 serve 한다고 그러죠. 그럴 때 나오는 조건으로 이런 조건을 위반하면 다시 들어간다. 이럴 때 그거를 violate 하는 가석방 규정 위반 또는 뭐 연세가 좀 들으셨을 중환자실에 노련한 의사 선생님의 중환자실의 치료, 치료가 잘 될까 아니면 어떻게 치료할까 이런 것을 미리 진단해 보는 이런 이야기들 상당히 학생들이 관심을 갖기에는 좀 힘든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난도 문항으로 이것들이 한두 요인이 겹치면 더욱 심한 그러한 고난도가 되고 선택지까지 애매모호하거나 그렇게 또 어려운 문과가 있거나 그럴 때는 더욱더 힘드는 그런 고난도의 문제가 되죠. 34번 문제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리스닝 쪽의 그 내용을 보면은 금년도 처음으로 수능 영어 전체의 그 역사상 가장 템포가 빠른 어떻게 보면 갑자기 빨라져서 많은 학생들이 영어 점심을 먹고 조금 노곤할 때 영어 시간에 1번에 갑자기 놀란 학생들도 여러 많은 학생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1번의 스피드부터가 체감하기에 학생들이 저거만 했던 그 스피드보다 훨씬 빨라졌어요. 그리고 그 지문 자체가 그 안에 뭐 낱말의 수나 character 그 글자의 수를 보면은 현저히 증가해 있기 때문에 이거 무슨 일이지? 방심하고 있다가 내가 이거 기억이 잘 안 나? 해서 틀릴 수가 있는 것이죠. 17문항 중에 절대 다수 10개 이상의 문항들이 여기 이런 문항들이 스피드가 빨라졌습니다. 예, 훨씬 과반수를 넘는 것들이죠. 여자분의 그 발화 스피드가 남자분보다 좀 더 빨리 들리는데요. 남자분 또한 더 빨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피드는 제가 그 수년 전부터 맨 처음에는 뭐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어, 한국에 들어와서 이 국내 교육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역할로 참여를 한 그 초반인데요. 교육부에서 현저하게 스피드가 늦다. 원어민들의 경우에는 만 서너 살이면 이거보다 빠른 스피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때는 지금도 수능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스피드가 빨라지면 이게 될까요?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현실적인 스피드에 최대한 가깝게 가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학생들이 적응해야 되고 배워야 하는 그러한 스피드입니다. 지문의 내용과 그리고 그 스크립트 내용과 선택지를 통해서 난이도를 조절하면 된다. 그러나 스피드가 이렇게 쳐져 있는 이것은 어디에도 이렇게 오질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하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도 이거보다 훨씬 빠른 스피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가 아주 능하지 않아도. 그래서 다행히 조금 빨라진 템포가 그러나 이번 시험에서 가장 빠른 템포로 녹음이 돼서 학생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현실적인 그런 스피드에서는 좀 처진다. 그래서 더 빨라지는 것이 한 10% 정도 더 빨라지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스피드라고 보겠습니다. 하나의 제한상이고요. 네. 평소에는 그리고 이 리스닝 쪽이 그 90% 이상의 정답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답이 나는 학생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집에 와서는 아니면 친구들 간에 나는 리스닝은 다 맞아 라고 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이 정답을 확인해 본 뭐 영어 이 통계, 교육 통계, 평가 통계 이쪽 분들은 잘 아시는 거죠. 그 말은 그렇게 해도 리스닝에서 틀리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오답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난이도 자체가 정답률 90% 훨씬 이하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이
곧바로 이렇게 진단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5개인데 이 중에 하나 정도 틀릴 가능성이 학생들 중에 옛날에는 1등급이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중에도 하나 틀린다고 해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많이 유의미하게 템포가 빨라진 그런 모습이고 내용도 약간 까다로운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영어가 오랫동안 절대평가 체제로 온 이후로 영어 교육에 많은 학생들이 방심한 것도 사실이에요. 어떤 특정 학과목이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저희 의견이 아닙니다. 모든 학과목이 자기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교육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영어는 별로 공부 안 해도 뭐 1, 2등급 나오는 공부. 이런 식의 잘못된 오해가 사실 잘못되었어도 그리고 또 직접 연계에 의해서 그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번역본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선택지 또한 다수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거의 뭐 직접 연계면은 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을 바꾼다고 해도 지문의 내용을 알잖아요. 선택지 내용도 대부분 알잖아요. 그러한 웃픈 그러한 교육의 현실이 영어계에 찾아왔었는데 이 간접 연계, 직접 연계는 0%, 즉 EBS 교재로 공부해도 그것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는 없다. 간접 연계의 50%는 뭐냐면은 45문항 중에 반 정도가 거기에서 가져온 지문인데 그 지문에 어학적으로 우선 수정이 가해집니다. 비슷한 낱말로 바뀌거나 구문이 하나가 두 개로 합치거나 두 개가 하나가 둘로 쪼개지거나 또는 리라이트하는 다시 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도 내가 이거 지난달에 아니면 지난주에 봤던 문제라는 것을 인식 못하는 것들이 상당수가 인식이 힘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특히 이 상위권에서 1등급을 기준으로 하면은 1등급으로 예상했던 학생들의 반이 2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가장 커다란 이유가 이 직접 연계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정말 번역본을 봐도 큰 도움이 되고 정확히 몰라도 이렇게 풀이하면 아마 이걸 거야. 깜으로 눈도장과 깜의 영어 시험이라고 제가 불렀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내가 이 어휘랑 이 표현, 이 구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지 않으면 정확성이나 스피드가 떨어짐으로써 내가 1등급에서 예를 들면 평균 95점은 됐는데 실제 수능을 보니까 작년에 뚜껑을 여니까 내가 89점이 되더라. 그런 문제가 한 두 개 틀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100점에서 90점에 요 사이에 상중에 있던 학생들은 아마 90점을 유지했겠지만은 93점이랄지 92점. 90대의 중하반에서 아마 1등급일 거라고 예상했던 학생들이 한 두어 개 더 틀리면서 89점, 88점을 가면서 80점대 중상의 2등급으로 되면서 상대평가일 때 1, 2점 차면 다른 데서 또 만회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급이 달라지면서 내가 다른 세계로 문을 두드려보는 그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마의 89점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만들어지는 그런 참입니다. 90점대 중하 예상 그룹의 학생들이 3점, 3점, 3점 3개 틀리고 요즘 고난도의 뭐 빈칸 추론 요형이랄지 아니면 리스닝에도 이번에 3점이 3개 있거든요. 그리고 리스닝에서 2점짜리를 하나 더 틀렸다 그러면은 11점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89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험생들에게 쓰나미와 같은 대바다 지진이 오듯이 이제는 소파에 누워서 한글본으로 영어 수능 공부를 한다는 것은 통하기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EBS 연계 교재가 간접 연계 교재가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에요. 끝부분에 수험자를 위한 다시 내년도 수험자를 위한 다시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영어를 영어로 공부하고 어휘력을 쌓고 구문력을 올리고 독해를 제대로 하는 영어를 정명승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수능이 돌아갔다.
그래서 나의 그 시험에서의 퍼포먼스를 결정지어주는 속도와 정확성을 내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영어를 정면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휘력에는 그리고 기본 어휘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고등부 영어 영단어 학습서를 보면 한 낱말의 뜻이 한두 개로 압축이 돼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내가 그 낱말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법 문제도 있지만 45문제 중에 하나가 어법인데 어법을 모르면 내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올바른 이해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어법뿐만 아니라 단어에도 그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또 단어가 한국말에도 이런 거 있죠. 관계가 이유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비가 오는 관계로 나는 안 나가. 관계가 이유, the reason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개념에 별로 없죠. 근데 지문에서는 그것이 쓰이는 겁니다. 말에도, 영어에도 마찬가지예요. 액면 그대로 face value로 받지 마라, 받아들이지 마라. with a pinch of salt. 소금 한 알갱이를 요게 꼭지를 집어서 그거를 추가해서 어떤 표현이나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의 표현이죠. 근데 핀치든 솔트든 다 아는데 그 뜻이 뭔지 모르면은 내가 그 표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드리는 그런 어떤 애드바이스인데요. 이 특수 의미와 수거, 관용어구에 많은 시간을 또 할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낱말이 또 그런 문맥에서는 또 전혀 다른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이 수거 관용어구가 국내 영어 학습, 그게 현실 학교 수업이든 아니면 사교육 현장에서 받는 학원 강의이든 수업이든 선생님들이 굉장히 별로 중요하지 않게 가르치는 것이 수거입니다. 그러나 수거는 실제 영어는 수거의 대행진이라고 봐도 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수거가 많아요. 우리 영어가 좀 더 자연스럽고 좋아진다면 수거가 계속 많이 보일 텐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거의 독립적인 낱말로 내가 보던 낱말이지만은 전혀 다른 뜻일 수가 있거든요. That's a fat chance. 그러면 뚱뚱한 살찐 기회다. 그런 일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희박한 가능성이라고 볼 때 쓰는 표현이죠. In just a flash. 번개가 바로 칠 때, 그 짧은 그 번갯빛 속에서. 그게 in no time처럼 형태는 부정문이지만은 아주 눈 깜짝할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벌어질 때의 표현이죠. 이런 수거들이 갑자기 뭐 떠오르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독립적인 그런 낱말 정도의 비중으로 독자적으로 가르쳐지고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어휘력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어법, 문법, 구문력 두말할 것도 없고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구문을 이해 못하면 이거 똑같은 문장 안 나오는데 물론 그렇죠. 언어는 누가 한 표현을 그대로 똑바로 100% 하는 것을 그대로 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일은 아마 안 생기죠. 거의. 밥 먹었어? 물론 그런 것을 빼고는요. 그러나 그 문장에서 사용된 구조는 다른 문장이 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한 시험을 볼 때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분사구문이라는 구문의 형태 있죠. 여러분들 부모님들 같으면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아실 거예요. 분사구문 같은 거는 우리 학생이 그거를 ED로 과거분사로 오는 건지 현재 분사로 쓸 것인지 아니면 그 기본적인 의미를 개념을 모르면 분사구문은 한 시험을 볼 때 수십 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그러한 내가 익숙치 않은 그러한 문장 구조나 어떤 지역적인 문장 내에서 어떤 형태, hope that절 또는 wish that절의 의미가 전혀 다르죠. wish는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은 거의 없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불가능한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hope 사람 투부정사 국내의 영어 학습서들에서 제법 나와요. want나 wish는 그 구문을 취해도 hope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같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건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영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쓸 것인가, 정확하게 읽을 것인가에 굉장히 중요한 구문입니다. 뭐 so that 구문, 뭐 it is that 강조 구문, 수많은 것들이 이것을 모를 때는 내가 정확성이 떨어지고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직접 연계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점검할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닝에서도 빨라지는 속도에 적응하고, 리스닝은 특히 신체적인 그날의 상태에 많이 의존을 해요. 그래서 이 리스닝을 빨라지는 속도에 적응을 하되, 내가 지난 6개월, 3개월 동안 리스닝 공부 하나도 안 했다. 이제 며칠 집중적으로 해야지. 리스닝의 그러한 집중적인 훈련은 거의, 물론 통번역 전문인들이 가끔 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할 수는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그다지 그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리스닝은 수시로 조금씩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먹고 숨쉬고 하는 어떤 인간의 그런 습관적인 행동의 그 중요성처럼, 리스닝은 꾸준히 나눠서 조금씩이라도 5분, 10분, 20분이라도 나눠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시간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습관적인 훈련이 이제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간접 연계를 무시해서는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간접 연계가 직접 연계는 아니더라도 EBS 그 준비 교재에서 이야기된 중요한 주제나, 예를 들면 글로벌 워밍이 있다. 그러면 어떤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것인가? 마운트 킬리만자로 산에 있는 아이스캡, 만년설이 얼마나 지난 20년 동안에 녹았나? 아니면 북극의 글레이셔, 빙하에 있는 폴러 베어스, 북극 곰의 파퓰레이션, 그 개체수가 얼마나 줄었나? 이런 증거들, 또는 그런 것이 풀어지는 논조. 많은 사람들은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지만 일부의 사이언티스트는 지구가 더 큰 시간대로 보면 냉각하게 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이런 논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적인 내용을 이 시험에서 측정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거를 영어로 이해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이런 데서 나온 주제, 주장, 논조, 아니면은 어떤 개념들이나 어떤 예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학생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 연계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2023학년도 영어에서 어학적으로 개선된 점들, 그리고 앞으로 또 개선할 점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2016년에 현저하게 수능 영어는 어학적으로나 그 전에 선문답적 미로를 헤매는 그러한 복잡하고, 소위 학생들이 그러죠. 베베 꼰다고,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어떤 때는 자기 모순적인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서도 수능에서는 그것들이 뭐 논리적인 연결이나 밝혀지지 않고 영어로 표현되어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기 힘든 그런 것들이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꾸준히 향상된 길을 걸어왔다. 그리고 리스닝에서도 구어체의 사용이 증가해 오는 그런 추세, 그리고 이제 스피드가 조금은 더 현실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바람직한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입니다. 그래서 리딩에서는 추상성이나 선문답성의 그런 문항들이 감소가 됐다. 유의미한 향상은 1916년 그리고 20년에 또 한 번 상당히 개선이 되었고, 작년에 약간 후퇴한 모습이 있습니다. 작년에 2022학년은 학년도는 언어적인 향상에서 상당히 퇴보가 된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지나치게 추상적인 그런 언어와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논리가 펼쳐진,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어떤 굉장한 frustration을, 뭐 한국말로 좌절까지는 아니더라도 난감해하는 그런 거는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금년에는 작년에 그 후퇴한 부분을 상당히 회복해서 금년도와 작년 문제를
좌우에 놔두고 뭐 언어를 검토해 보신 우리 전문인들에게는 아마 바로 느낌이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금년은 또 많이 좋아졌네. 우리가 오류를 검토해 보자고 한다면 그 개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금년은 작년에 그 상대적인 후퇴가 많이 복구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리스닝의 경우에는 발음, 그게 낱말의 발음이든 아니면 자체를 내는 그 utterance, utter하는 그 말화하는 그 스피드 자체가 상당히 빨라졌다는 거. 이 남자분보다 여자분의 발음은 현저히 빠르고요. 남자분도 더 빨라졌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스포큰 스타일이 많이 사용되어서 축약형의 사용, I do not 대신에 I don't 또는 I don't think that 이럴 때 대절에 이끄는 이 명사절에 목적어절에 that의 생략이 대부분은 말할 때 생략됩니다. 특별히 복잡한 구문의 그런 표현이 아닌 경우는. 그래서 조금 더 스포큰 스타일다워진 그러한 표현이 금년에 많아졌다. 구어체의 표현들, 나 준비 다 됐어. I'm all set. 너 웬일이야 여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너를 보게 됐느냐? 무엇가 너를 여기로 데려오느냐라고 표현합니다. What brings you here? 이런 표현들 영어로 할 때는, 한국말로 할 때는 굉장히 웃기는 사람이네, 이런 표현을 쓰나 영어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이런 것들 또는 이런 구어체가 사용되고 있는데 14번을 보면 It was a really fun trip. 아주 재미있는 그런 여행이었어. 그러면 여기가 really가 형용사 fun을 꾸미니까 부사로 쓰니까 ly가 됩니다. 이거는 국내의 중등부 영문법 같으면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부사 ly형이라고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real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real이 부사형으로 informal speech에서 많이 쓰입니다. It was a real fun trip 하면 더 좋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리스닝 부분에서 한국 수능 영어에 거의 해마다 에러가 났던 이 정관사 너의 잘못된 사용, 있을 때 없고 없을 때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 이번에 많이 정돈이 됐습니다. 7번에 The K-Trend Festival, 9번에 The Greenville Houseplant Expo, The Emerald Convention Center, 그리고 사용하지 말아야 될 때 Central Square, Times Square 여러분들 아시죠? 또는 Lifetime Photo Studio, 가상적인 이름인데 많이 아시는 디즈니, 픽사, 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스 이러면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여기서는 또 안 쓰일 때 제대로 안 쓰인 더가 사용되지 않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어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이것도 국가의 시험입니다. 학생이나 학습소에서는 때로는 에러가 발견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의 틀을 정해주는 시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우리 수능 영어에서는 이게 국가의 함대가 있다면 옛날에 이제 그 함대의 그 warship, 그 전함이 앞에 갈 때 맨 앞에 깃대를 꽂고 그 국가를 상징하는 깃발을 꽂고 하는 배가 그게 flagship입니다. 그 기함이라고 하죠. 그 기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수능 영어인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원어민 사회에서는 교육적인 환경에서 여기까지는 정비되어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기준을 못 따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따른다고 해서 학생들이 더 공부를 하고 더 많은 비용이 들고 하는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능 영어에서 이러한 관사의 사용이 깔끔하게 정비되었다는 것이죠. 13번에서는 I'm experiencing difficulty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Using words properly. 낱말을 제대로, 내가 이탈리아를 공부하고 있는데 낱말 제대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to use 거의 그럴듯합니다. 국내 영문법에 따르면 목적 의도의 부사구로 쓸 수 있죠. 영어에서는 절대 usage가 받쳐주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영문법 논리에는 맞는 것 같지만 원어민은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아요. have difficulty ing, have hard time ing. ing가 그리고 그 앞에 ing니까 with나 in이 올 수 있다라고 영문법 책들은 설명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영어 학습서에서 B라는 학습서로 거의 무비판적으로 거의 복제가 되고 있는 한국 영어 학습서의 현주소를 말해줍니다. 이거는 옳지 않은, 이렇게 쓰질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동명사편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치사 뒤에 가잖아요, 동명사가.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진행의 모습을 담고 있는 어감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얘가 using words properly가 I'm experiencing difficulty라고 하는 이 메인 센텐스의 핵심을 보충해주는 I 주어에 대한 일종의 준보어, 유사보어의 보충 정보입니다. 즉, 진행의 어감을 가진 현재 분사인 거예요. 이거는 원어민 영어 학자라면 이거는 동명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영어 학습이나 수업 시간에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는 그런 표현이죠. 시간 비용을 들여서 spend 시간 비용 노력 목적어 ing로 가는 것이다. 국내의 모든 거의 모든 영어 학습서에서 쓰여진 그 에러는 수업 시간에 바로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 쓰여져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15번도 유사합니다. She has a lot of experience volunteering at a nursing home. 요양원에서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데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이거죠? 여기에서도 ing 현재 분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old was considered the most valuable metal. 금이 가장 가치 있는 그런 금속으로 생각되었다. 여기서 왜 consider를 중요한 그런 올바로 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A를 B라고 보다 간주하다 이 표현이 있죠. 의미상으로는 영어 구문상 5형식에 해당합니다. 근데 어학적으로는 3형식이에요. view A as B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as B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view A as B, see A as B, regard A as B, think of A as B, look at, look on, look upon A as B입니다. 근데 consider만이 이 가능한 표현들의 수에 비하면 외롭게 consider A to be B 또는 consider A as 없이 B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consider A to B가 생략될 수 있다. 그러면 B가 온다. as를 consider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중학교 어떤 교과서에 실제 그 교과서에서 에러가 있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그 에러가 consider Lincoln as the most respected president.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간주한다. 라는 식의 그런 표현이에요. 형태상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as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만큼 학습서에서도 많이 에러가 나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제대로 표현된 그런 올바른 영어의 모습입니다. 리딩 34에서는 국내의 어학서에서 거의 설명하고 있지 않은 대명사이시든 아니면 접속사 that이든 it is that 절 또는 it is not that 절 부정문으로 쓰이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이 경우에 이 뜻은 앞에 무슨 이 설명이 있고 대절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또는 대절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because나 meaning that, means that 이런 의미입니다. 이 구문이 문맥에 적절하게 잘 사용되어 있다는 거. 가끔씩 이렇게 수능 영어에서는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은 listening speaking의 표현 한두 개나 구문이 새로운 것이 이렇게 시도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새로운 것이 오면 학습자나 이런 교육의 부담이 커지니까 거기는 피하지만은 이렇게 한두 개쯤 우리가 예상해서 볼 수 있는 우리 영어 학습 수업 현장에서 또 학습서에서 빨리 들어가 줘야 될 그러한 항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너의 사용이 하나 쓰는 것이 바람직한데 쓰지 않은 그런 약간 어색한 부분이 하나 있네요. 리스닝의 6번인데요. Magic Unicorn Children's Farm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farm은 뭐 children's farm이든 다른 것이든 일반 farm이든 고유명사가 오더라도 앞에 너가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애매모호하게 말씀드리냐면 원어민들 중에 이렇게 그 분포가 약간 흩어진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여기에 더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렸죠. The Children's Farm in Palos Park, Illinois. 또는 The Children's Farm in Appleton, Wisconsin. 이 무슨 children's 앞에 고유명사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The Maymount, 여기 이 경우죠. Farm in Richmond, Virginia. 이런 식의 다 앞에 너가 있는데 특히 문장 안이 아니라 이 이름만을 세상에 알릴 때 어디 광고에 쓴다 그럴 때는 지면을 줄이기 위해서 더가 생략되는 경우가 마치 신문, 잡지, 뉴스의 헤드라인에 더가 많이 생략되는 것과 유사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다수가 쓴다고 한다면 더를 쓰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 내에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문장 내에서는 그런 경우는 소수다. 더를 쓰는 경우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에요. 자, 19번에는 또다시 이제 reading인데요. 완전한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Jamie crossed the finish line. 우리가 결승선에 들어올 때 많은 영어 학습서들에서는 이걸 동명사로 처리해서 finishing line이라고 하죠. 사실 우리는 사소하게 finish line 말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finish line이 대부분의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잘 됐어요. 근데 crossed 결승선을 마라톤에서 뛰어 들어왔어요. To her disappointment 그녀가 실망하게도 she had failed to beat her personal best time 자기 최고의 기록을 깨는 데는 실패했어요. Again 전번에도 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이번에 또 안 됐다는 얘기죠. 여기서 CJ 사용에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두 개 A, B, C, A, B 과거의 사건들이 나올 때 먼저 나온 사건은 과거의 1번째 사건은 2번째 사건과 연달아 일어나거나 동시적으로 일어날 때는 같은 과거형입니다. 이 경우에도 들어왔더니 1, 2초 있다가 내가 최고의 기록은 안 됐네. 알면은 이거는 그냥 failed가 가장 정확한 영어의 표현이고요. 때로는 이런 건 있어요. 피니시 라인이 그래도 엄밀하게 물리적으로 말하면 1초라도 전이죠. 그럼 여기가 전이니까 제이미 헤드 크로스가 돼야 되느냐. 논리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그렇게 연달은 사건 동시적인 발생은 단순 과거로 A, B, C를 다 단순 과거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had failed가 옳지 않고 여기 crossed를 had crossed에 she failed라고 순서를 바꿔도 옳지 않은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21번에 에러가 3개를 내고 있는데요. The understanding of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를 이해하는 것. 세계의 이해. world도 어떤 때는 어가 있고 s가 붙어 있네요. 세계가. 그렇죠. 나에게 세계가 있고 우리 아이에게도 세계가 있고 이럴 때는 different worlds가 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세계를 원해요. 그러면 I long for 문어체적인 그런 시적인 표현이네요. A peaceful world입니다. 전쟁과 분쟁이 가득한 이 세계 말고 그럴 때는 또 다른 하나의 구체적인 모습의 세계를 꿈꾸기 때문에 어가 들어가고 형용사 흔히 오고 world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냥 세계 이해입니다. 그럴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를 보통의 경우에는 너가 앞에 온다는 거. 이것이 바로 UCG에 의한 관용적인 표현이고요. 그럴 때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세계, 이 세상 이렇게 하나의 우리가 공용하는 서로가 공감을 하는 세계의 모습이 하나 스테레오타입으로 있다는 것이죠. 여기 더가 들어가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같은 지문 21번에 지문이 길이가 이 문장이 너무 길어요. 거의 5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선행사가 오고 관계대명사가 오고 관계사절 안에서 또 한 번 어떤 명사가 오는데 그걸 선행사로 처리하고 관계대명사가 오고 문장이 이제 끝을 맺습니다. 이거는 두 개의 문장으로 분리해서 문장 구조를 보다 뚜렷하게 전달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것이 어학적으로 잘못된 관계대명사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이 문장 자체는 원어민 선생님 같으면 여기 red pencil 한다 그러죠. 빨간 잉크 펜이나 색연필로 여기다가 수정을 해줄 것입니다. 여기 이 문장을 두 개로 브레이크다운 해라. 이렇게 굉장히 awkward 그 어색한 그러한 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언급하는 그 referent 대상물 언급물이 있어요. 그게 diaries입니다. 그게 6줄 위에 있어요. 그 2줄 뒤에 즉 4줄 위에 they로 한번 썼고 그 다음에 그게 문장으로 나와 있고 또 다른 문장처럼 돼 있는데 and 앞에 카마가 찍고 and가 있고 여기 they가 없습니다. 그리고 술부가 또 이렇게 나와서 앞에 they를 공유한다. 그건 아니에요. and가 이렇게 멀게 있을 때 그 referent가 충분히 멀면 이 문장만 해도 4줄짜리인데 이렇게는 되는 것은 올바른 문장이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diaries를 앞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they나 또는 diaries allowed for the formation of subjectivity 주관성의 형성을 허용했다. 일기를 쓰는 행위예요. 근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난해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중문의 연결 and, or, but, 뭐 so 이런 것이 올 때 어떻게 주어를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아니냐 이 구문의 그 함정에 대해서 별도의 강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입니다. personal cargo. 내가 grocery 여기에 상추랑 bell pepper 국내에서 피망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나 carrot, potatoes 이런 거 들고 냅킨도 있고 페이셜 티슈도 있고 그럴 때 grocery bag이나 이런 것이죠. 근데 personal cargo 개인 화물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cargo 아니라고 하기는 힘들지만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예를 들면 하고 grocery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groceriers로 복수형은 좋아요. 근데 예를 들고 이거는 EG라고 발음을 하고 뜻은 for example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EG는 여기 스페이스 없이 점을 찍었다는 것은 대단한 관찰력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period, G period 그 다음에 카머를 찍고 스페이스를 열고 그 다음 날이 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도 그거 째째하게 그거 하나 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거 구문, 이 펑츄에이션 우리는 영어 교육에서 수업에서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이팅을 할 일이 없거든요. 거의 수행평가에서 일부 하거나. 근데 이 표현은 또 바로 그거다 할 때, 즉 이럴 때 that is to say 해갖고 앞에 거를 정체를 밝혀주는 identify 해줄 때는 IE라는 것이 있죠. IE도 마찬가지예요. 뜻은 그렇지만은 다르지만은 period 다음에 주어졌는데 여기 카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 love all kinds of sports. 그 다음에 카마 찍고 period E period 카마 baseball, basketball, soccer 하면서 쭉쭉쭉 and the like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학생들에게 국가를 대표해서 쓰는 그런 영어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보다 나은 완벽하거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영어로 구현되는 것이 국가 영어의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4번을 보실까요? But they don't need to know about color. 이럴 때는 처음에 나온 추상적인 의미로서의 color라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They need to know little about shape. 추상적인 그런 표현이라면 colors 또는 shapes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것이 refer 하는 언급하는 그 낱말이 앞에서 the object라고 이 object가 문맥 안에서 들은 그 문장이 옵니다. 이럴 때는 그 object의 그 색깔, 그 형태이기 때문에 the color 또는 its color 또는 shape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는 사소한 것 같지만 명백하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에러가 나 있는 것이죠. 같은 문제 24번에 centuries ago, 수세기 전에 이렇게 수량의 단위어 앞에 수사가 뭐 seven centuries ago 이렇게 수사가 없을 때는 many나 several이 생략된 그런 표현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수세기 전에는 people found, 사람들이 뭐뭐라는 것을 how someone could see, 누군가 어떻게 무엇을 보다 알다 이런 것이죠. What color it i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문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People found 이쪽이 주절이라면 how 이하가 종속절이죠. could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is로 일치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거는 현재도 그러니까 안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거는 불변의 법칙을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문맥 안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is가 아니라 was로 돼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영원한 또는 불변의 진리라고 하더라도 앞쪽이 과거일 때는 실제의 현재도 맞는 진리이더라도 원어민은 거의 반은 시제의 일치를 by default 자동적으로 거기다가 맞춰서 시제를 일치시킵니다. 물론 현재이기 때문에 과거 주절에도 현재를 쓰는 경우가 있어. 근데 여기는 아니라는 그런 것이죠. 이런 시제의 일치에 관한 다른 강의가 따로 있으니까 그쪽도 참고해 주시고요. 문제 끝부분으로 가서 거의 41번, 42번 보시면 또 그런 에러가 있습니다. Whether a potential candidate will perform well in a job in fu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치 후보자가 출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 아니면 대통령이 된다. 그럼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아닐까 하는 거죠. 여기서는 in a job, 가능한 표현이에요. 근데 특정한 이 정치인이 앞에서 되면은 여기서는 어보다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다, 뭐 전문이다 그러면 his or her라고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에 candidate 이야기가 있잖아요, 후보자가. 그리고 아니라면 그 사람에 맞는 너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그 사람이 무슨 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러면 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특정한 직무, 요거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 보자 그럴 때는 그를 구체적일 때는 또 on이 압도적으로 사용됩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이거는 완전히 그 에러는 아까 of world라고 of the world가 아닌 에러가 in the future 미래에 하면은 기본적으로 너가 붙습니다. 여기 없는 것은 이건 완전한 에러예요. 근데 저는 어도 봤는데요. 그때 자세히 보시면은 future 앞에 형용사가 있습니다. 아까 평화로운 세계처럼 평화로운 미래를 I'm looking forward to a bright future 밝은 미래, 지금까지는 어두운, 힘든, hard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미래가 아니라 밝은 미래. 그럴 때는 미래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중에 특정한 성격을 가진 a bright 또는 a peaceful future가 되는 것이죠. 기본형은 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에러입니다. 그리고 그 문항의 뒤쪽에 Simple formulas make better significant predictions than human experts. 전문인 사람들보다도 이런 알고리즘에 컴퓨터 빅데이터라든 뭐 AI를 사용하든 그 알고리즘은 단순한 포뮬러이지만 공식화된 그런 프로그램이지만 훨씬 유의미한 더 좋은 그 예견을 해준다라는 표현인데요. significant가 prediction을 꾸미고 better가 significant를 꾸민다 라고 누가 굳이 주장을 한다면 뭐 그분의 의견으로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어민들은 이렇게 거의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들이 있는데 훨씬 더더욱 뭐하다 이런 정도로 번역이 가능하죠. 그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much, far, even 이런 정도의 순서고, 그 다음에 a lot 또는 lots 또는 way 또는 뭐 ever 또는 still 이런 정도들이 쓰이죠. significantly better, 이게 비교급 앞에 significantly가 앞에 와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 표현, 이 순서는 아마 significantly를 사용해서 어떤 제한된 지면에 내가 뉴욕타임스의 어떤 기사 중에서 서치를 해본다. 이것이 지금 컴퓨터 시대의 우리가 언어를 어떤 지식을 검증해 볼 수 있는 또 중요한 그런 툴이 되거든요. significantly는 부사, 형용사의 비교급 앞에 강조하는 부사로 자주 사용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정어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에러가 나왔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43, 45번 가면 I recently found out, 나 뭐뭐 최근에 알았어요. He has long been suffering from color blindness. 아빠가 he죠. 색을 구별 못하는 그런 것을 오랫동안 겪고 불편해 하셨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딸이 아빠의 생일에 컬러 블라인드 한데 잘 보이는 안경을 선물하는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가 주절이 과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점이 아닙니다. 이것이 없이 문맥상 이야기된다면 he has long been 좋아요. 주절이 과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상 accept 할 수 없는, 여기는 당연히 found 다음에 원어민 같으면은 had been로, 그래서 long been 들어가서 had long been 과거 완료로 쓰는 것이 적절한 올바른 그러한 표현이 됩니다. 과거 완료의 잘못 사용이죠. 우리가 이렇게 과거 완료를 써야 될 때 쓰지 않거나 쓰지 말아야 할 때 쓰는 그러한 시제 중에 과거 완료의 에러는 수능 영어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쉽지 않은 그런 시제이죠. 이론적으로는 뭐 시간의 축에다 어떻게 하고 그래도 그것이 구현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시험에서는 이런 에러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43, 45를 보시면은 There's something you should know about that. 언니야 아니면 동생한테 아빠에 관해서 너가 알아야 될 게 뭔가 있어. 넌 몰랐지만 아빠가 색을 구별 못하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about that 하면서 점점점 해놓고 뭔가를 뒤에 올 말에 대한 주목을 하기 위해서 표기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죠. 그것이 바로 생략부어, 영어로 ellipsis point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은 3개를 찍어요. 맞습니다. 근데 뭐가 틀렸냐면 이 ellipsis point를 찍을 때 이때는 that하고 포인트 첫 점 사이에 스페이스를 찍어야 됩니다. 이거 사소한 거. 언어는 이 사소함의 축적이고 대행진입니다. 거기서 국가를 대표하는 영어에서 만일에 엘립시스 포인트조차 제대로 찍히지 못한다면은 이것이 이미 교육이 돼야 되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어린 학생에도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거를 테스트로 한다면 그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느 정도 영어에 노출이 되면 I have BB, my pet dog. I love him a lot. He's so cute most of the time. Sometimes, of course, he throws a fit. 때로는 짜증도 부려. 이게요. 아무리 어린 아이들에도 간단한 문장 구조로 표현이 돼야 되고 표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교육이 돼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방식들 하는 기회들이 많이 찾아야 되는 거죠. 글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하게 두세 줄에도 논리나 설득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게 언어 교육이죠.
ellipsis point. 그러면은 문장 끝에 가면은 마지막 피어리어드라고 해서 4개를 찍나요? 그건 아니에요. 문장 맨 끝에 이렇게 생략된 게 있으면 3개로 그거는 끝납니다. 그러나 바로 앞낱말의 끝자에 다음에 한 칸을 떨어뜨리고 쓴다는 것이죠. 그런 거 하면은 해마다 수능 영어 나올 때마다 저 또한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물론 교육부에서 지정한 최소한의 그 낱말수를 벗어나는 낱말들은 이렇게 친절하게 뜻풀이를 해준다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가이드라인에 영어 교육상의 어떤 그게 위즈덤을 가진 그러한 팔러시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첫 번째로 거기에 일관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리고 때로는 미스리딩하는 설명이 나오기도 하고 의미 제공이 그리고 일단 금년에 20번을 보실까요? 20번 보시면 junction이라고 분기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전에 고속도로 분기점이 있다. 그러면 아니면 우리 집 앞에 4차로 4-way 그 intersection 교차점이 있다. 그러면 그게 정션입니다. 근데 분기점이라고 해서 그 문맥이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문맥에서도 이게 나눠지는 게 분기점이겠죠. 제가 이거를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을까봐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분기점은 여기부터 이제 나눠진다 이런 뜻이래요. junction은 뭐 disjuncture 뭐 이런 junction이 뜻하는 거는 join 함께 모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방향에서 길들이 모여서 뭐 교차점을 이루고 five-way junction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런 합쳐진다는 점이지. 그리고 suboptimal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한국어로 차선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차선의가 정확히 뭔가 최고의 또는 최선의 것은 아니지만 두 번 second best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suboptimal은 second best일 수도 있고 그 훨씬 아래에 담겨 있는 것도 허용을 하는 수용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optimal 이하에. 그래서 이렇게 친절했지만 그다지 바람자가 않고 오히려 이것만 떼놓고 보면 misleading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 하면 이번 시험에서 나온 discharge 이행하다, stature 사람의 키 신장이죠. 능력 비유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hallmark 특징이다. 도장을 딱 찍어줘요. brood 애벌레는 좀 뜻밖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애벌레 이 brood는 어떤 동물이 새끼를 낳았어요. 여러 마리가 얼망얼망 있어요. 그럴 때 그 전체가 brood입니다. 집합 명사죠. A group 또는 family of offspring, 영. 어나 s를 안 붙이는 두한 마리다. 이것들이 집합 명사예요. 자손들, 새끼들, 후손들. 그리고 forager가 조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forager, 물론 어미 사자가 음식을 물고서 새끼 갖다 줘서 조달한다, 서플라이 한다고 할 수 있죠. 물론 그런 의미에서 조달자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면 하나 더 먹이를 찾는 그런 동물의 의미 어떤 낱말을 추가를 해준다든지 forage 한다는 거는 먹이 사냥가 나서는 것이고 저기 라이언이 어떤 조그만 동물을 추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forager 또는 혹시 여기 먹이가 있나 뒤적거릴 때 그것도 forage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이를 찾다, 사냥하다 이 정도의 표현이면 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suboptimal 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말 아닌 것 같아요. junction도 그렇고. 그런데 catering deliveries라는 표현이 나와요. catering 우리 회사가 직원이 200명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50주년
파티를 가져요. 해요. 그럴 때 누가 50명의 샌드위치를 싸울 수도 없고 뭐 커피 뭐 많은 것들이 추가가 되죠. 그래서 그때 음식을 만들고 제공하다가 케이터입니다. 케이터링 그래서 회사가 케이터링 컴퍼니인 거고요. 그런데 deliveries 이거 다 좋은데 케이터링은 그러면은 홀마크보다 쉬운 낱말이라서 표현이 필요가 없고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costumery, costume도 그냥 복장이라고 대개는 학습서나 이런 교재들에 설명되어 있죠. costume은 특정한 시대 또는 특정한 그 purpose, 목적 또는 특정한 occasion, 경우, 일, 사건일 때 입는 옷이에요. 근데 거기 이로 끝나니까 ry가 붙은 복합 그런 집합명사입니다. 마치 주얼리처럼 costumery라고 이렇게 딱 나오면 학생들은 이거 잘 알까요? paradoxical 수많은 우리 파라독스 같다 그러면 알 것 같죠? 파라독스가 근데 여기서 뭔데 그러면은 이거를 대답하는 사람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 낱말 자체가 쉬운 낱말이 아니에요. dynamo 전기 발전시키는 기계죠. composite 여러 가지가 합성되어 들어올 때 합성의 또는 합성물 waggle plasticity 플라스틱하다는 게 잘 휘고 유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탄성, 일라스틱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유연성. self-referential, 자기를 지칭하는 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심리적인 그런 낱말이에요. 이 자체가 대부분은 없어도 의미가 됩니다. contingency pricing, inert, 에너지, 힘, 발생하는 거, 뭔가 움직이는 활력이 없고 활성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 에이트리엄 어떤 건물 구조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벤치도 있고 조그만 스퀘어 광장도 있고 아니면 가든도 있고 어떤 때는 위에 지붕 같은 게 열려서 하늘도 바라보고 그런 작은 광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에이트리엄 이것도 한국 학생들이 무슨 아뜨리에 그러면 어디서 들어봤는데 우리 저기 아파트 우리 넓은 데도 가운데 뭐가 그런 게 있었나? 뭐 해서 감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H렴이라고 쓰여 있으면 학생들이 이거 그대로 바로 알아듣기 힘듭니다.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때로는 이렇게 미스리딩하거나 또는 컨시스턴스 일관성이 없이 더 어려운 낱말은 설명하지 않고 더 쉬운 낱말은 설명되고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로 이거를 설명을 준다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낱말은 구문 안에서 뜻이 소통이 되게끔 표현되는 게 그게 바로 영어죠. 그것이 영어 학습이고 영어 교육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자기 모국어로 그 시험 지문에서 사용된 말이 어렵다고 이렇게 뜻풀이를 모국어로 해주는 영어 평가는 시험은 지구상에 찾아보기 정말 힘듭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나요? 아마 수능 영어로 계속 할지 다른 영어로 또 할지 형태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재고해서 아마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정책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어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45%가 평균인데요.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다시 측정을 해보니까 45%입니다. 이 선택지 모두가 한국어인 게 14, 영어가 17개.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뭐 숫자, 뭐 몇 시에 만나, 몇 시,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그림 속에 1, 2, 3, 4, 5번. 그래서 한국어가 무척 많다. 물론 간접 연계라서 많이 그 한국어로 번역본을 본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바람직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문제에서 많은 영어 문제는 문제 자체도 간단한 영어입니다. 투명하게 뜻이 전달되는 그것이 영어 시험인데 우리는 문제는 영어로 또 이렇게 한국어로 돼 있고 선택지도 45번 퍼센트가 그렇게 한국어 비중이 높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심판과 수영 선수, 작가와 수영 코치, 서점 주인과 뭐 교사 이런 것들이 한국어로 됩니다. 날짜, 장소, 복장, 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한국어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영어 실력이나 이런 노출 교육의 경험이 이제 많이 축적된 우리 고3 졸업생이나 이제 졸업생으로 이제 시험을 치르는 수험자들에게 충분히 영어로 전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언어의 평가는 그 언어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 언어 안에 어떠한 목적이나 기능이나 그런 걸 하게끔 돼 있죠. 예를 들면 언어라고 하는 거는 나의 감정, 의견, 음? 나의 감성, 예술성, 창의력, 비판적 사고, 어떤 비전, 설득, 이런 많은 것들이 새로운 지식의 발견, 이런 거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영어뿐만 아니라 이게 일본어든 중국어든 다른 언어든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컨텐트, 그 콘텐츠의 질의 우수성이 또 하나 그 언어를 평가하는 커다란 그러한 축이 됩니다. 기준이. 리스닝의 2번을 보실까요? 사과 껍질이 좋은 점입니다. 피부 관리에 좋다고 합니다. Apple peels are effective. 무엇에 효과적이냐면 for improving skin condition. 피부의 상태를 개선을 하고 왜? They moisturize our skin. 우리의 피부에 수분을 주고 and enhance skin glow. 피부가 광택이 나게 그렇게 그것을 향상시켜준다. 이 지문은 차라리 사과 껍질을 먹어서 건강에 어떻게 어떠한 바이올로지컬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 몸에 건강에 유용한가 라는 것이었다면 더 기뻤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마치 외모지상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어 학습서에서 이런 식의 우리 잠재의식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타면 중년이나 이런 분들 이상이 되면 되게 자기야 얼굴 예뻐졌다, 어? 살이 빠졌네, 이런 것들이나 아니 무슨 뭐 쪄서 고민이야,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대화의 많은 중요한 부분이 이 물질 아니면 외모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교육적으로 때로는 무슨 스킨케어를 할 수 있는 영어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나의 꿈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랑 결혼하는 거야. 이런 것이 영어 학습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등학, 유치초등에도 그래요. 어떤 게임을 영어로 설명하는데 예쁜 언니가 있어요. 무슨 게임을 하는데 뭐 피자 8조각 중에 돌려서 요걸 맞추면 8분의 1이 없어진다. 이런 걸 이제 설명하는 영화예요. 근데 예쁜 언니가 하고 있어요. 뭐 꽃미남 오빠가 돌리고 있어요. 길에 실제로 제가 본 문장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어로 구현되어 있는데 예쁜 할머니가 걸어가고 계세요. 근데 그 할머니도 그랜마라고 그러면 나한테 그랜마로 사람들이 영어권 사람들은 당연히 착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영어로 돼서 제가 이제 감수할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요. 영어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근데 여기 키포인트는 우리에게는 외모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존은 굉장히 fat해, Steve is ugly, 이런 게 거스름 없이 아직도 우리에게 사용됩니다. 지금 fat, ugly는 영어권에서는 그 사람이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두 아주 오랜 친구가 둘이서만 뭐 보다가 영화 보다가 낄낄대는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public discourse, 공공 장소에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토픽으로 나오기에도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조금 슬픈 생각이 들었던 그런 내용 면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영어가 그렇게 영어 시험이라고 해서 100% 영어 시험만은 아니다. 영어 속에 지식이나 논리나 어떤 지성 아니면 나의 비전, 세상을 내가 리드하고 싶은 어떤 아이디어 리더십, 수많은 것들이 나오죠. 정서를 깨는 새로운 또 발견.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영어 시험입니다. 최소한 85%, 90%는 영어가 공부되고 그거를 측정하는 시험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심리 철학적으로 지나치게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난해하고 현학적이고, 저 또한 사실 추상적이고 난해하고 현학적으로 들릴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그런 글들이나 그런 말들을 많이 접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이 무슨 제가 알러지 반응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비교적 현실을 많이 다루는 경영, 경제, 미디어, 언론학 이런 지문에서도 대단히 추상적인 표현들로 이 구현이 돼서, 그리고 거기 지문에 반영이 된 학문적인 이런 다양성, 균형 잡힌 시각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러한 때인데, 우리에게는 또 때로는 정서를 무시한 비판적인 사고력, critical thinking이나 critical reading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균형 잡힌 시각 안에서 학생들에게 전개가 되고 제공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요 특수한 새로운 발견이 이 분야 이거를 다 대변하는 정설인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도가 심한 그런 추상성, 난해성, 모호성, 의미의 주장의 불투명성, 예를 몇 개 들어보실까요? 21번 문제인데요. Diaries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18, 19세기 일기입니다. 일기라는 것이 지금 이제 발견되는 걸 보면 굉장히 사적인 것들을 적고 있거든요. So the construction of a modern subjectivity. 현대의 주관성의 construction, 건설, 건축, 건조, 뭐 이런 식의 이야기죠. 상당히 추상적이고 학구적인 개념어입니다. made the self, 자기 자신을, 자아를 퍼블릭하게 만들었다. in a private sphere. 사적인 영역, 공간 안에서.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퍼블릭한가요? 물론 내 자신을 다시 reflect on my own self, 성찰해 본다는 면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이 퍼블릭까지는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이게 다이어리를 놓고 좀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표현들이 들어와 주면 좋은데, 그러한 배경 지원 없이 이렇게 추상적인 말로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선택지도 대개는 그렇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재미가 없어지고 동기유발에서 멀어지니까 다이어리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이제는 공공의 매체가 된다면, 뭐 이순신 장군의 어떤 일기가 발견이 새로 됐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학생들에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22번을 보시면은 도시가 팬데믹, 코로나 이후에 세계가 이제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죠. 배달, 우리 한민족, 배달민족 그렇게 해서 이름을 딴 배달 회사도 있는데, 뭐 우리 한민족이 뭐 세계적인 거의 리더급이라고 봅니다. 근데 전 세계가 이제 배달을 안 하고 있다가 배달하는 것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배달의 그 vehicle, 차량 종류입니다. 근데 자전거를 살 때는 얼마 안 들죠. 그러니까 가까운데 가벼운 거 배달하는 업체에서는 사용하고 싶죠. 그래서 acquisition cost of bicycle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acquisition은 회사를 인수할 때, acquisition, 병합할 때, merger, 그래서 A&M이라고, M&A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회사, 자전거 인수 비용. 이건 좀 지나치지 않나요? 가장 간단하게, 뭐, purchasing price, purchase price, 그냥 price. 물론, 항상 그런 말만 쓰고 영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기본이 되고 있을 때, 세상에 많은 것이 교육적으로도 어디에 줄을 긋느냐, 줄이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어져야죠. 근데 이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패션에 관한 질문 29번도 상당히 추상적으로 지문 자체의 그런 패션, 연애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수능의 지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주장을 여러 번 했고, 심리 철학이 압도하는 이런 데에서 더욱더 현실의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영어에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이 패션의 의미를 풀어서 쓰고 있는 지문의 시도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31번에 스포츠 저널리스트라고 우리에게는 아직은 그다지 센 그런 전통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영어권에서는 미국 아니면 유럽에서도 뭐 축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말 어? 사회의 메인 인스티튜션 기관이라고 해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그런 뭐 축구의 역할, 전 세계의 스포츠죠. 거기에 지문 아니 그 스포츠 라이터들, 에디터들 이런 사람들이 얘긴데 한쪽에서는 이 사람들 거의 파퓰러, 셀레브리티, 셀럽 아주 저명 인사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은 대중들에 의해서 underappreciated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under 또는 unrecognized 된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사람처럼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however on the other hand 또는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헛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의 난해성 굉장히 좋은 시도가 잘 구현되지 못한 그런 황금의 기회가 이뤄진 그런 아쉬운 그런 문제들입니다. 34번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시간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철학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한 그런 중요한 철학자들이 여러 분 계시죠. 근데 그분들의 역할 당연히 있어요.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도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철학이라는 건지 우리 심리 이런 것을 이해하는 중요한 하나의 창문을 열어준다고 하겠는데 그러나 지문 전체가 너무 추상적인 말, 개념적인 말로 쭉 진행된다면 학생들은 이 공부 자체의 모티베이션을 잃게 됩니다. 40번의 craftsmanship, 수공예, 장인들, 장인 정신, 기술 이런 것들이 industrial society, 산업사회가 들어오고 팩토리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쇠퇴하게 되죠. 쇠퇴하게 되는데 쇠퇴하는가? 실제의 이 지문은 쇠퇴한다고 하는 것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근데 한쪽에는 쇠퇴한다고 했다가 또 한쪽에는 또 아니라고 그랬다가 이것이 어느 쪽을 지금 메인 주장으로 하고 어느 쪽을 비판 또는 비평을 하고 있는지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런 지문이 이제 여러 되는 것이죠. 굉장히 불투명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다 그렇게 이제 수정을 하거나 과감한 그런 변혁 조치가 혁신이 필요한 그런 영역들이고요. 또 이 학생들의 그런 관심을 끌기에 유형적으로 거의 실패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 토픽이 중요한 교육적인 가치, 학문의 여러 가지 분야들, 일상생활의 중요한 사건이나 현상들, 또는 인물들, 사물들 이런 것들을 다루지 못할 때 흥미가 떨어지죠. 근데 그림 내용이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 여기서 스티브는 심경의 변화가 있다. 기뻤다 나중에 슬펐다. 많은 희망을 갖고 있다가 frustrate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간단하고 또 이 주인공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학생들이 굳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동네의 길동인지 저 앞집의 스티브인지 그럴 때 벌써 이 토픽 자체가 교육적인 의미를 많이 잃고 시작을 하는 것이 됩니다. 장문 독해 아까도 잠깐 봤지만 어학적인 언어에다가 어학적으로 에러가 있는 그런 표현들에다가 장문 독해가 이 5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둘이든 세 문제든 아니면 5문제든 우리가 이 넓은 지문을 통해서 뭔가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것이 영어로 표현되어야 학생들이 영어로 그런 교육적인 과정에 engage, 관여되고 종사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이 잃어요. 보링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27번에 사람들이 가는 그 리조트, 그 유원지의 renovation, 우리 흔히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죠. 영어로 대개로 renovate 또는 renov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거나 28번에 리사이클링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포스터 만드는 대회. 이런 거는 뭐 초등학교면은 흥미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7번 그렇게 lawyers contingency pricing. 그러니까 그 변수에 근거하는 나중에 그렇게 여러 팩터를 고려해서 그것이
변형될 수 있는 그런 fee. 그 다음 문제, 노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42번에 41번 두 문제 작문이에요. 그렇게 가석방을 요 범죄자가 가석방을 해주면 사회에 나가서 또 범죄를 저지를까 아닐까. 이런 이샘플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나 알고리즘이 현실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차량이다. 이것도 너무나 추상적으로만 표현하면 학생들이 흥미를 잃어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보링한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43, 45에 작년에 22년에 43, 45 마찬가지요. 세 문제씩이나 우리가 거기 할당을 했는데, 할애를 했는데, 헤일리, 카밀라, 데드, 애나, 코라, 제인, 이 사람들이 가상적으로 설정된 사람이지 이 사건 또한 그다지 유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베이토벤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빈센트 밴 고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수능 준비서에 나왔던 미국의 그 유명한 흑인 성악가 메리언 앤더슨과 시빌 라이스, 그 와이프 프랭클린 로즈벨트 대통령의 와이프 엘레노어 로즈벨트가 관여해서 그 미국 사회에서 그 공연 스테이지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것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랄지, 넬슨 맨델라 대통령이 26년인가요? 감옥에서 그런 한창의 시간을 보냈죠. 그러고 나중에 자기를 그렇게 미스트리트한 사람들, 어파르타이트, 인종차별을 체제화시킨 그 백인들을 자기는 이제는 화해하고 개인적으로 용서하고 싶다는 그런 커다란 넓은 그런 마음, 그것이 정말 평화의 하나의 드라이빙 포스, 그 원동력으로 흑인들 중심으로 한 또 사회에 또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가. 세계에는 우리가 정말 배우고 싶은 말들이 많아요. 근데 이 골든 opportunities가 이런 데서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영어가 정말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작문이 왜 재미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예로 강의가 또 더 길어지는 것을 제가 조금은 줄이기 위해서 작년에 2022학년도용 수능 교재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책의 몇 번 문제가 좋은 것이 왜 안 쓰여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문항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문항을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나 정책을 관여하시는 분들께서는 더 관심이 있으실 그런 영역은 그 강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유의미하고 흥미가 있다는 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 아무리 고상하고 값어치 있는 교육적인 가치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거기를 접할 때 흥미를 느끼거나 동기유발을 갖지 못하면 그 교육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들의 관심을 다 그걸 100%로 받아준다, 그거는 안 돼요. 아직 학생들이 그걸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draw the line somewhere, 어디선가 금을 그어야 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 기울여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뭔가를 impose, 뭔가 위에서 얹어주고 강제로 하는 것 대신에 학생들에게 지금 10명, 100명을 물으면 대답은 바로 나옵니다. 이번 모의고사 재밌었어? 아니요. 재미없었던 거는 뭔데? 거의 다예요. 재미있었던 거는 글쎄요, 생각이 별로 안 나서요. 우리 영어 이 평가의 현 주소라고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 것을 공개해서가 아니라 우연히 이런 제가 타임라인을 열어놓고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는데 이 글이 등장했어요. 고3 학생인데 영어 공부는 그 자체는 재미있고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 듣기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나요? 아마 듣기뿐만 아니라 리딩 쪽도 듣기 공부를 하고 있었나 봐요, 이 학생이. 전혀 관심 없는 토픽만에 있어서 흥미를 떨어뜨린다.
정말 재미있게 공부하고 싶어요. 이거는 거의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제가 누군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학생이에요. 근데 아마 제가 영어 교육 쪽에 관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이 글을 띄워놨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귀 기울여야 하는 그런 이유인 것이죠. 네.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교육의 전부는 결코 아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동기화반을 느껴서 영어를 통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유의미한 것을 내가 알게 된다. 배움이 기쁨이라면 또 그렇게 기쁨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즐겁게 견딜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요구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어른 세계의 토픽들이 그렇게 많아요. 금년에도 부부의 자영업 레스토랑인데 한동안 또 닫았다가 그랜드 리오프닝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레귤레이션, 비즈니스의 어떤 사항을 요새 한국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보를 업체 또는 기업 자체가 자발적으로 disclose 그렇게 정보를 제시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regulatory mandate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원어민들도 무슨 얘기인지 감은 가져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일반인에게 물어보면은 대답할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 mandate 하는 것은 거의 강제적으로 돼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명령, 위임 이런 거를 얘기해요. 조선시대의 왕조들이 1000명으로 통치를 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런 것들이 heavenly mandates입니다. mandates from heaven. 근데 그렇게 규제하고 하는 그러한 명령적인 필수적인 강제적인 그러한 규정보다 자발적으로 한다. 물론 그것이 자발적으로 잘 안 되니까 또 이런 레귤레이션이 나온 거겠죠. 근데 그쪽을 이제 주장하는 글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상당히 멉니다. 어떤 리조트에서 레노베이션이 일어나는 거, 뭐 사업적인 얘기고, lawyers fee, contingent pricing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추상적이고 어려운 그런 개념. 레이버 매니지먼트, 노사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죠. 집합 명사로. 그렇게 어떻게 문제가 있을 때 negotiate해서 해결하는 거, resolve 하는지 그 문제를 parole violation, 가석방 조건을 위반하는 죄수 이야기 이런 것들 다 어른 세계에 잡히고 우리 학생들이 흥미를 갖기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2016년에는 중년 부인들이 아파트 사러 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무렵에 가구 furniture 쇼핑 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Board of Directors, 회사 이사회에 제출할 비즈니스 프로포설,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거나 관심 갖기 힘들죠? 그런가 하면 2016년 또 23번에는 60대에서 90대, 자기네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용모를 어떻게 에이징이 오는 것을 거슬러서 잘, 젊어 보일까 하는 동안의 모습을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애랑 결혼할래. 아니면은, 예쁜 언니가 있어요. 예쁜 할머니가 길에 걸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과 유사한 한국의 영어 교육에서 우리가 컨텐츠에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런가 하면 20년에는 와이프가 남편에게 세탁소 들려서 픽업 마이 드레스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백화점에 어른들이 주차하고 커피 마시러 가는 거. 12번에는 두 비즈니스 피플이 사업장 뉴욕으로 출장 갔을 때 다큐멘터를 어디로 팩스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이 이야기가 많은가 하면 아동틱한 그런 문항들도 제법 돼요. 금년에는 그 Children's Farm, 아이들 농장, 동물들이 있는 데로 주로 가죠. 뭐 크리스마스 트리 farm 이런 나무들이 있는 데도 가지만 여기는 이 farm은 되게 애니멀 farm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학생들이 관심을 갖기에는 꼬맹이 동생이 있으면은 그 꼬맹이는 관심이 있죠. 가서 무슨 스틱을 베지터블 스틱을 뭐 goat 염소에게 준다든지
양에게 준다든지. 네. 12살 정도 넘어가고 중학생쯤 되면 이제 이것에 대한 흥미는 떨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2020년에는 피터의 방을 꾸미는데 여기 테디베어나 또 이야기 중에는 그 락킹 홀스 있죠? 흔들흔들 밑바닥에 이렇게 둥글게 돼갖고 그런 걸로 발 꾸미는 거, 방 꾸미는 거. 근데 피터는 여기서는 고등학교 시니어 졸업반이에요.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이거는 학생들이 정말 관심을 가질래야 자존심이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좋은 문항들도 있어요. 금년 수능에는 좋은 토픽에 좋은 영어로 된 것들도 있습니다. 22번 문제에 도시에 그렇게 팬데믹으로 딜리버리, 그 배달 산업이나 문화가 이제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딜리버리 vehicle, 그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vehicle, 한국의 그 단어 해설집에 vehicle은 사람이 A에서 B로 이동하는 모든 수단이 vehicle입니다. 롤러스케이트까지 엄밀히 말하면은 네. 그 vehicle의 진화인데요. 경제적인 비용도 생각해야 되고 업소의 그 제품의 유형들 아니면 어디에 업소가 있는지 지리 이런 것이 복합작용해서 결정되는 내가 지금 피자를 주문한다. 이 나에게 배달이 자전거로 올지 누가 아저씨가 걸어갖고 가져올지 많은 것들이 내 주변의 세상을 변화하는 것을 설명해줘요. 좋은 지문에 그러한 좋은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러한 지문입니다. 30번에는 과학기술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흡수 적용될 것인가. 그러니까 real 그런 living 또는 그런 environment에서 32번 도시와 언어 어휘의 혁신 다양성. 도시가 많은 문화, 많은 언어권, 많은 그러한 관점들 이런 것들이 모이고 서로 인터플레이 하는 인터랙트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먼저 새로운 말들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어도 좋고요. 33번에 하니비 칼로니, 이 꿀벌들의 서식 집단지죠. 여기에서 꿀벌들의 역할들이 있죠. 그 역할이 얼마만큼 누가 생산하고 취고 뭐 하는 것이 거의 자연의 그 wonder of nature, 그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다양한 그 substance, 실체가 있는 말들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36번은 water flea, FLEA죠? 네. 이 물벼룩의 놀라운 적응력, adaptive, 적응하는, plasticity, 유연성, 거의 적응하는 것이죠. 탄력, 신축성. 네. 33번과 그 아주 유형상 그 parallel, 그 평행을 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40번 Industrial Society 이후에 그 craftsmanship의 쇠퇴, decline. 근데 decline 아닌 것처럼 또 보이는 그런 논리가 제법 모호한 일관성이 결여된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지문 자체는 상당히 그 컨텐츠는 훌륭한 그런 문항입니다. 지금 이거는 위스콘신 대학교 캠퍼스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블락 파티, 늦봄 마지막 그 파이널 exams 앞에 긴장됐던 거를 지금 풀어버리고 오늘 밤 즐겁게 놀다가 내일부터 시험 공부를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스트레스 앞에서 광란의 그런 시간이 벌어지죠. 저 또한 저희 그 모교이자 제가 티칭도 했고 저에게는 아주 뭐 고향과 같은 그런 곳인데 이제 밤이 되면서 아직 따뜻한 봄이 오기 전이니까 어두워요. 근데 아주 늦은 밤은 아니고 어떤 그 학교 캠퍼스 학생들이 빌려서 여러 명이 룸메이트로 살고 있는 집의 백야드에서 펼쳐진 이 힙합 밴드인데요. 이 학생들이나 우리 시험 보는 학생들이나 커다란 나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힙합 좋아할 수 있죠. 이 학생들에게 예입니다. 이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힙합 랩 음악은 어떻게 생겨난다. 어디서 누가 주도해서 아니면 에미넴이라는 사람은 왜 어떻게 등장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백인인데 힙합 랩 스타가 됐는가. 그 사람이 스타가 되면서 랩 음악은 또 뭐가 달라졌는지 또는 밥 딜런 미국의 포크송이자
그런 락이자 많은 것이 혼합된 그런 사람인데 그 음악성이 거의 문학적인 수준의 뭐 그 이상이어서 노벨 문학상을 탄 그런 어떤 엔터테이너죠. 그러한 자리매김을 한 이 사람의 음악 세계. 영어로 하면 밥 딜런과는 현저한 나이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밥 마리. 그 무렵에 그런 레게 음악으로 세계를 그렇게 흥겹게 평화와 사랑과 이런 걸 꿈꾸게 만들었던 이런 젊은이들, 이 사람들이 현대의 그런 엔터테인먼트의 엔터테이너들, 아니면 스포츠맨이든 아니면 훌륭한 정치인이든 과거의 정치인이든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나 아니면 자연과학계든 의학이든 팬데믹의 어떤 세계 변화, 우리가 개인의 인디비주얼 프리덤은 어느 정도는 희생을 하면서 우리 그룹 전체의 어떤 시큐리티, 세이프티를 추구하는 그 니고시에이션이라든지 행정부가 커졌다든지 할 이야기는 많아요. 그런 것들은 나에게 중요한 그리고 교육적인 가치도 있는 것들이죠. 이 사진을 보여주면 학생들이 엄청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이 장면이 하나의 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좋은 황금의 그러한 주옥과 같은 말과 글은 세계에 넘치고 있어요. 우리 수능 영어 아니면 또 다른 영어 평가의 틀에 그러한 다이내믹한 주제들이 좋은 영어로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그러한 어떤 기함, 플래그십이라고 할 수 있는 수능 영어, 이제는 인터내셔널 넘어서 글로벌 시대입니다. 두 나라만이 서로 인터랙트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저희가 저 세대도 그래요. 영어를 할 때는 영국 신사, 미국 아줌마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영어를 공부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과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비원어민 사용자가 비원어민 사용자로 우리가 티벳, 부탄에 가서 또는 나이지리아, 모잠비크에 가서 칠레에 가서 우리가 영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가 소통하는 내가 이거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냐 아니냐는 개인의 지적인 어떤 영어로 persuasion이라고 그래요. 이 자기의 지적인 그런 성향이나 그런 ideology 거기에 결정이 많이 되죠. 그러나 그것과 무관하게 현실로 오는 영어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내 모국어가 아닌데도 모국어가 영어인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5억 남짓됩니다. 그러나 10억이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고 조금은 그래도 알아듣고 뭔가 일상생활에서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15억이냐 어쩌면 20억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영어이고 외교나 의학의 분야에서는 다른 언어가 중심인 오랜 시간이 있었죠. 지금은 그쪽을 영어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EU 대통령이 발표할 때도 영어로 하고 있고 세계는 그렇게 영어를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손잡고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영어가 글로벌 세계에서의 링과 프랑카 공통 언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하고 듣지 못하는 저는 수능 영어를 일부러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잘못된 에러가 있으니까 잡자. 물론 그것은 영어 교육에서 실현돼야 될 가장 급한 그런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언어가 소통을 한다는 것이 기본이라면 한국어로도 소통하고 있죠. 내가 의견과 감정을 전달하고 나의 주장을 설득하고 또 내가 또 설득당할 마음도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렇게 주고받을 때 언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한국의 영어 교육, 영어 학습도 그렇게 월드 클래스로 올라서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평가나 아니면 연계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까지 구현된 바로서의 아직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리스닝이나 스피킹 라이팅이 없을 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분히 좋은 good enough English인지 이 영어 평가가 all the best we can do or we should do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최선의 것인지, 그리고 the right kind or direction 인지, 올바른 종류의 영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영어인지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눈도장 찍는 영어, 소파에 누워서 한글로 읽고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극이 물론 많이 해소가 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렇게 눈도장 찍고 하는 뭐 고난도로 이거 찍어보고 정답이길 바라보고 하는 로또 심정, 이런 거를 떠나서 이것이 정말 그래서 영어 맞냐라고 하는 외국인들, 영어 선생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많이 검색되면 나올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다 교육받는 사람들이에요. 영어를 제대로 많이 교육받고 사용하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이 수능 영어 이거 영어 맞아? 라고 하는 거. 이런 문제를 왜 풀지? 아니면 어떻게 풀지? 이걸 풀고 맞는 한국 학생은 놀라운 천재야. 한국 학생들은 천재야. 이것이 칭찬인지 어떤 sarcasm, 어떤 비극적인 그런 냉소 비판인지 슬픈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많은 시간, 비용, 노력을 들여서 공부하는 이 영어가 아직 영어라고 그러면 울렁증이 있고 표현도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이라면 굉장히 meager 영어로 빈약한 그런 reward, return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졸업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 저도 여러 그 출제팀이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과 지금도 의견을 주고받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도장이나 번역본이 아니라 영어를 정면으로 승부를 하고 영어를 배우는 즐거움, 이해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수동적인 영어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돼서 말도 하고 글도 쓰고 하는 소통하는 영어, communicative English, 소통이 가능한 그런 영어, 영어가 two-way street이 돼야 되는, 그렇게 해서 내가 국가 경쟁력, 우리 수출을 더한다를 뛰어넘어서 영어를 함으로써 내가 문화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더 넓은 호라이즌, 수평선, 지평선이 열리고 내가 그렇게 해서 행복한 삶, 유의미한 더 보람이 넓고 이웃에 가까이는 기여하고 넓은 세계에 나가서 기여하는 그러한 영어 교육, 영어 학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은 예를 들면은 그러면 스피킹과 라이팅이나 뭐 리스닝, 리딩 이런 것이 다 똑같이 25%씩 4분의 1씩이어야 되나요? 요 지금 그것도 새로운 또 그런 뷰 포인트가 관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환경에서는 리딩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요하니까 리딩은 30 또는 40으로 가고 나머지 3대 영역이 예를 들면은 20, 20, 20으로 거기에 어떤 relative weight, 상대적 무게를 실어주자라고 하는 관점도 있어요. 이런 fine detail들은 우리가 나중에 얼마든지 커다란 골격의 뜻을 모으면 해결될 수 있는, 그리고 벌써 거의 10년 전에 국가가 NEET,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라는 NEET, 국가 영어 능력 시험이라는 것을 실제로 문항을 개발하고 시험장을 찾고 한 이상으로 실제 시험까지 받고 채점까지 완료했던, 지금은 그때보다 하드웨어가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고 용량도 크고 그때 경험했던 휴먼, 지적인 그리고 선생님들의 휴먼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 수능이 21세기를 이끌어갈 좋은 영어 교육 평가가 될 것인가? 평가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거든요. 학생들이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발음 그렇게 올바르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그거 말 못하면 어때요? 아니, 싫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교육하는 분들이 특히 그것의 비극이라고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이 개혁이 될지 개선이 될지 개혁이 될지 혁신이나 아니면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될지
그것은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우리가 함께 탐구해볼 그럴 영역입니다. 저만이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저는 하나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 또한 기대되면은 계속 귀담아 들을 것이고, 저 또한 작은 의견을 저 스스로 신중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서 의견을 계속 내는 그런 기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년에 보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조금 더 다이내믹하고 더 멋진 영어 출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긴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강의 인내심 있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